안녕하십니까. 예, 들어보셨죠? 예,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오늘 PPT로 합니다. 자, 틀린 부분 지금 1번서부터 16번까지 한 세트니까 한번 보시는데 1번 많이 틀리셨네요. 자, 볼까요? 5월 달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을 때 무슨 단계? 보유 단계. 그죠? 갑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유 단계인데 요것 때문에 지방세. 그죠? 예, 그러면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거 지방세죠? 예.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 과정에 부과되는 거 지방세입니다. 그죠?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보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뭐다? 국세다. 다음,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 수입증지 첨부해야죠. 그게 인지세예요. 사고, 팔고, 소유권 이전이니까 사고, 팔고니까 취득하고 양도, 보유 과정에는 임대차 같은 건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관계없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래서 소득세는 국가로 내는데 그 국가에 대야 될 소득세가 나오면 대략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모든 소득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이익이 안 생겨요. 그죠? 부동산 취득할 때는 부동산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사업을 하니까 종합소득세 내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도 소득세 내야 돼. 지방소득세. 그래서 보유과정. 그리고 양도할 때 개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내고 사업자가 부동산 팔면 종합소득세 내죠. 그때 지방소득세도 납부한다. 그래서 모든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죠. 보유, 양도, 다음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지방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그래서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그리고 보유 과정에 재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취득하고 뭐예요? 보유. 양도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니은하고 미음, 비읍.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 디귿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국세니까. 예. 다음, 이번에는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 먼저 됐어요. 그럼 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날짜가 빠르니까 먼저 가야죠. 그런데 당해세는 먼저 갈 수 없다. 당해세는 뭐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이 날짜가 빠르니까 저당권이 먼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그래서 저당권 먼저. 왜? 날짜가 빠르니까. 여기 법정기일 전에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 먼저 됐으니까. 예. 그리고 소득세도 신고 납부니까 당해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죠. 이건 당해세예요. 저당권 날짜가 아무리 빨라도 필요 없어. 당해세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이건 세금 먼저.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얘 따라가요. 신고 납부죠.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라 저당권이 먼저다. 그럼 만약에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죠. 그래서 세금 먼저 가요. 예,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다? 리얼 4번이 된다. 그죠? 항상 법정기일 전에 그러면 여러분 문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법정기일 후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법정기일 전에 그러면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게 먼저다. 그런데 당해세는 우선할 수 없다. 그죠? 예. 다음. 이번에는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자, 사실상 취득가격 하면 유상거래로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했을 때 실제로 들어간 비용,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친 게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신축 건물, 새로 건물 지을 때 원시 취득이죠. 그때 그 취득가격에는 그 건물 설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것이 취득가격이고, 또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그 건물 철거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축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여기 분양은 뭐예요? 지어서 팔 때 팔기 위해서 들어간 광고 선전비 있죠. 이런 건 취득하고, 거리가 멀죠.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런 건 뭐한다? 제외한다. 맞아요. 설계비, 구건물 철거 비용 등은 포함하지만 광고비는 제외. 다음, 토지나 건물,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했기 때문에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고 취득가격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면 토지 건물 가격을 뭘로 한꺼번에 취득한 그 가격 있죠. 그 가격을 토지 건물의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라. 그래서 건물과 건축물과 토지의 취득가격을 구분하겠다. 맞습니다. 이 지문은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봐요.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토지 건물이 한꺼번에 취득하거나 한꺼번에 양도했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으면 국세에서는 요거 대신에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그죠? 기준시가,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 요거만 틀리죠? 그래서 맞습니다. 또 취득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뭐 받았어요? 할인, 깎았으면 할인받은 건 빼야죠. 그래서 그거 뺀 걸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맞습니다.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3자나 거래 상대방한테 준 금액에다가 별도로 발생한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도 다 뭐하라? 합쳐서 사실상 취득가격. 맞아요.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중간에 양도를 해서 만기 전에 팔아서 손실 발생한 매각 차손은 취득하기 전에 파는 거죠. 그래서 취득에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취득가격에 뭐한다?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포함합니다. 수험생들 10명 중에 9명이 착각을 해서 틀릴 수 있는 지문이 이거예요. 부동산 만약에 취득한 후에, 취득 이후에,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채권을 팔았어요. 그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채권을 팔다 보니까 중도금 잔금 줄 돈이 없어서 채권을 팔았다. 그래서 손해본 거. 그죠? 예, 취득하기 이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으로 가는 거예요. 5번. 예. 여기다가 하나 추가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취득세에서 취득 가격에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거, 제외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연체료 할부 이자, 공인 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 수수료, 요거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만. 그죠? 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할부 이자, 연체료, 그리고 중개 수수료. 그죠? 중개보수. 자, 다음.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죠. 매매. 그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틀린 거,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대원칙. 맞죠? 예. 그런데 2번, 만약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할 수 없다. 지금 유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맞죠? 예. 다음 3번, 연부로 취득할 때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뭐하는 날,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보는데, 이때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하죠. 연부금 총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니까 취득세 안 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단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하기 전에 연부금 끝나기 전에 중간에 뭐를 하면, 등기 등록을 하면 등기 등록한 날 나머지는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맞고, 다음 4번, 취득한 물건을 뭐하고 등기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으로 입증,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틀렸어요. 뭐를 했으면, 그렇죠, 등기했으면 그냥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여기 옳은 지문으로 가려면 뭐라고 해야 돼? 등기 등록을 하고, 그게 아니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니까 그 신고 기한 내 계약을 해제했어요. 등기 안 하고. 그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게 하나 있죠. 무상은 증여죠. 증여는 언제 취득이에요? 계약일, 이때 취득이죠. 근데 이 날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60일이었는데 개정된 게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안에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등기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상은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일에 속하는 달 또는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계약이 해제됐으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아요. 왜? 증여는 신고기한이 3개월이니까. 그죠? 그래서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기한 내 등기 안 하고 계약을 보였으면, 해제했으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근데 유상은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으면 등기 안 하고. 자,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의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목 변경하기 전에 먼저 뭐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맞지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등기를 하고 나서 계약 해제됐어도 그건 취득세는 부과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5번. 조정 대상 지역에 많이 틀렸어요. 5번. 그저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없어. 두뇌는 왜? 자주 안 본 거면 생소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시가 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보호받으면, 증여받으면, 이 취지는 조정지역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나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친인척한테 증여를 해요. 그죠?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는 사람한테는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람은 부담부 증여 빼놓고는 그냥 증여는 세금 1도 없어요. 받는 사람한테 내야죠. 그래서 주는 사람한테는 부과할 수 없으니까 받는 사람한테, 여러분 원래 증여받으면 1000분의 3.35, 3.5%죠. 증여는 취득세가. 그런데 다주택자로부터 주택 시가 표준액 3억 이상 증여받으면 12%예요. 12%. 1000분의 12, 120, 12%. 그래서 요거는 12%를 얘기하는데, 참고로 우리
주택에 대해서 12%짜리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누가? 법인이 매매로 취득을 합니다. 주택을 회사가. 그럼 주택수 따지지 말고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법인은 무조건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매매로 취득하면 12%. 이해가세요? 네, 법인도 증여 기부받을 수 있죠. 그건 1000분의 35. 일반으로 가. 근데 매매로 취득했을 때만 12%라 이거죠. 또 하나 있죠. 두 번째. 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 3주택 이상이 됐으면 12%. 일반 지역에서 주택 취득해서 4주택이 됐다? 12%.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는 기억하라. 다주택 이렇게 나오면 조 28.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으면 8%, 138. 그죠? 이거 빼면 그냥 12%야, 할증은. 12%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자주 안 봐서 그래. 그냥 이 문제는 여기서만 보고 뒤에 가서 또 정리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떨치지 마시고 그냥 요 문제로서만 그냥 가볍게 다주택자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최고 12%다. 근데 법인은 주택세 관계없이 매매로 취득하면 1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등록면허세.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럼 봐요. 등록면허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뭐를 합니까? 기한 후 신고. 취득세도 신고 나쁘죠. 등록면허세도 신고 나쁜데 안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신고. 그럼 신고를 하라.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두 가지잖아요. 고의성이 없으면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몇 프로? 40%. 그죠? 요때 신고기한은 신고 안 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요렇게 붙었는데 늦게라도 신고기한 지나고 늦게라도 신고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월? 6개월. 몇 개월? 6개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이에요. 요 기간 안에 늦게라도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한 후 신고는 안 한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렇게 들어오면 요거 있죠. 신고 안 해서부터 무신고 가산세 깎아줘. 감면. 근데 얼마만큼 깎아주느냐? 빨리 신고하면 많이. 1개월 안에 하면 50%. 50%예요. 그리고 1개월 지나고 3개월 요 사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30%를 감면해주고 3개월 초과 6개월 요때 들어오면 20%. 이것까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 몇 개월 안에 하면 1개월에 하면 50% 경감하는 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똑같은데 여기 보세요. 아니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이해가 가.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그런 날짜가 없잖아.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되죠. 이해가세요? 며칠까지 등기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기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신고 기한이 지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등기를 했어요. 등기 등록하면서 세금 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비과세 대상 혜택 줬는데 과세 대상이 되거나 이해가세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감면 혜택 줬는데 추징 사유가 됐다. 그때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나보라. 이때는 날짜가 주어지네. 요때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뭐야? 무신고 가산세. 그런데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깎아준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1번은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들 틀렸다고 그랬어요. 봤는데 왜? 아니 기한후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6개월 안에 하면 이게 없어야지. 50%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한다. 기간에 따라 틀리니까.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몇 프로? 50% 깎아준다 그러니까 1개월 안에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지문에 보시면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납세지.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의 경우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고 틀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조금 빌려줬어요. 얼마? 100억. 그럼 얘 부동산에 얘는 뭐를 해야 돼? 돈 받을 거 있다고 저당권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을 소유 부동산이 저기 강원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00억이 안 되고 여기 부동산도 100억이 안 돼. 받을 건 얼마인데? 그래서 두 군데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강원도 부동산에다가 40, 이런 거 설명할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숫자도 안 바꾸고 하잖아요. 왜? 지겹게 들어야 되니까. 40억 설정하고 나머지 여기라 얼마? 60억을 설정했다 얘기해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의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등기로 보는 거, 하나로. 그럼 세금은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 한가운데. 그게 납세지죠. 어디로 가야 돼? 맨 처음 등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는 각각 등록이 아니라 뭐? 하나의 등기로 봐라. 그래서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여기 각각 재산이 아니라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디에 먼저 했어요? 강원도에 먼저 했으면 강원도를 뭘로 하겠다? 납세주를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 3번. 자, 등록면허세에서 기출지문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지문이 3번이네. 자, 요것도 설명드리면,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럼 등기할 사람은 세금 내면 되고, 등기 안 할 사람은 확정일자 받고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원래 등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증거 주고 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계약서 가지고 어디 가야 돼? 원래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네. 그럼 부동산 소재지 미추홀구청에 가서 신고해요.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로용지와 같은 납부서 만들어줘요. 고지서가 아니라 납부서. 그거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뭐예요? 납부를 하죠.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등기는 어디 갑니까? 석바위로 가야지, 등기소. 그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뭐 합니까? 접수를 해야 등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죠? 근데 이게 생략된 게 있다니까?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택스. 인터넷 접속을 해서 인터넷 그래가지고 클릭하고 거기서 출력을 해서 저 세금 내고 뭐까지 해? 세금 내고 출력 영수증까지 다 받아.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니까 이런 절차가 없다 이 얘기예요. 시청 구청 갈 일이 없지. 그래서 보세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청 구청에 가서 신고를 안 했을지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뭐하면 납부했다면 그죠?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맨 먼저 3번이 제일 많이 물어본 거 기출문제 보면, 예,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4번이야, 4번. 여러분, 취득 당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등기 등록할 때 자산 재평가로 가격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가상각을 해서 가격이 감소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증가 감소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재평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감가상각은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럼 재평가하면 증가한 거고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는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그거 몰라도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이 보였다면, 달라졌다면 달라진 가격으로 하라. 변경된 가액. 근데 여기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예, 그래서 1번 요게 제일 많이 부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꼭 알아야 될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 예, 그리고 여기 지방세 기본법의 취득세 부과제적 기간이 뭐죠? 취득세 내라는 거 기간 지나고 그때까지 부과 안 했잖아요, 과세권자가. 그럼 납세 의무가 뭐예요? 소멸. 그럼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안 내도 돼. 그죠? 안 내는 건 좋은데 뭐를 하려고 그래? 등록해야 돼. 그럼 취득세는 법으로 못 내니까 등록할 사람은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여기 보세요. 등록 면허세에서 저는 단용컨대 등록 면허세에서 물어본다면 요 문제 이해하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이것만 알면 돼. 뭐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등기 등록할 때 뭐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 그죠? 기억나요? 자, 앞 글자만 따면 광, 부, 면, 제 요 네 가지는 등기할 때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첫 번째가 광이 뭐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등록할 때는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요 2%로 되어 있어요. 2%. 등기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취득세 2%만 내. 그리고 등기할 사람은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따로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가 뭐예요? 연부예요. 연부로 외국에서 부하는 거, 수입하는 차량 같은 거 연부금 줄 때마다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2%만 내. 요거 취득세 몇 프로? 2%. 그러면 연부금 다 줄 때까지 취득세 2%씩 다 냈죠? 그리고 나서 등기 등록을 할 사람은 취득세 다 냈으니까 등록할 사람은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해가세요? 이유가 취득세 몇 프로만 냈으니까, 2%만 냈으니까, 등기에 대한 건 안 냈으니까 별도로 내라, 이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면이 뭐냐? 면세점.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죠.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샀어요. 취득세 내고 싶어도 법에 못 내. 그럼 자동차 취득세 안 내는 건 좋은데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험 같은 거 운행하려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해야 되죠. 그러면 등록해야 되잖아. 그런데 취득세를 못 내고 등기해야 되는데 못 내니까 뭐 등록 면허세.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내라. 다음 네 번째, 지금 나온 거 취득세 제척기간 있죠. 여러분 제척기간은 모든 세금의 제척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취득세 내라 할 수 있는 법적기간 기본이 5년이야 그리고 부과 안 했잖아요. 안 내면 가산세 붙어서 세금을 고지서 발부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제척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내라고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납세 의무자는 안 내도 되죠. 그런데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 되겠다. 그럼 취득세 못 내니까 뭐 하라고?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 내라. 이거 이해가세요?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 등기할 때는 뭐 내라?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다가 올해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 개정된 거 있어요. 개정된 거 요거 세 개는 작년까지는 등록 당시 가격이야. 근데 올해부터는 뭐 취득 당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등록면허세 부과할 때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격이에요. 그러면 요거 제척기간이 지난 거 있죠? 요거는 오래된 거니까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에서 가액이 부한 거, 큰 거, 요거까지, 요 문제에다가 요거까지만 정리하면 다 정리 안 해도 돼. 할 게 없어. 이거 빼놓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야? 물어볼 수 있는 게 딱 전세권은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전세권자. 임차권은 임차권자. 저당권은 차자만 붙이면 돼. 저당권자. 그죠?
예, 그런데 하나, 말소 등기는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가 낸다. 그것만 하면 끝이잖아.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같이 꾸준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면 알아듣잖아요. 아, 그래, 맞아. 이러면 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 안타까움 많아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7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 토지는 사용 어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예? 근데 토지는 개인 소유 인정하죠. 개인이 땅 살 수 있잖아. 근데 개인 소유 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자기 소유, 개인 소유 토지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에 분리과세. 그럼 여기서 종합합산은 이거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제목은 알자. 비사업용. 예? 아,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이야. 그러면 대략 50% 찾아갈 수 있어. 아, 비사업용이 뭐야? 사업하지 않는 땅, 농사지지 않는 농지. 비사업용이잖아. 축산업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럼 뭐야? 비사업용. 나, 대지, 무허가 건축, 부소, 토지. 초과하는, 초과자가 붙은 거, 비효율적. 그죠? 그리고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난 거, 6개월. 다 있네, 다. 그게 종합합산. 그럼 별도합산은 뭐냐? 사업용 또는 뭐라고 그래요? 영업에 관련된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각종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거, 주차장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예. 다음,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왜 따로따로야? 아주 높은 세율 높게 사치성 재산이 있죠? 그리고 아주 낮은 저율, 농사짓는 농지나 목장용지나 묶여져 있는 지역에 임야,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럼 보세요. 1번, 지방세법. 자,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별도로 정리는 안 했지만 법률에는 있어요. 여러분, 비과세나 면제되는 건 종합합산에 비과세가 있거나 감면이 있으면 그거 빼고 해야죠. 별도합산도 별도합산끼리 합칠 때 그게 비과세나 감면 대상 그거 빼야죠. 분리과세도 빼고 계산하죠. 당연한 거. 그래서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해야 될 건축물을 등기 안 했어요. 그게 뭐야? 무허가잖아. 그럼 비효율적이죠? 예, 무허가 건축법 부속 토지 비사업용 어디로 갑니까? 종합합산. 여러분, 산업단지나 무슨 지역? 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공장. 그죠? 이런 지역의 공장은요, 입지 조건 맞아요. 근데 공장은 생산성에 이용하죠. 그래서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으면 이건 투기가 아니니까 따로 떼어. 사업이라도 분리과세 가서 다른 거랑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뭐가 초과되느냐? 공장용지냐, 목장용지냐,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초과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죠? 묻지도 마.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으냐? 관계없죠. 초과자가 붙으면 비사업용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종합합산. 맞죠? 다음, 개인이든 법인이든 도시지역 어디 안에, 여러분 지금 수도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 시골 같은 데 가면 산이 어디 있어요? 산. 저 임야가 어디 있어? 산자락에 있죠? 목장용지도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 봤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녹지지역이나 또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게 정상이야. 그게. 그러면 투기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총합합산 틀렸잖아요. 따로 떼어서 세금 제일 적은 거 분리과세로 가야 된다. 다음 5번도 도시지역에 개발 제한구역은 있어도 돼. 뭐가? 농지나 목장용지가.
정상이죠. 그럼 뭘로 가? 분리 과세 대상.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4번. 다음 8번 재산세 부과 징수. 8번. 자, 여러분 8번은 많이 맞추셨는데 이거는 늘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재산세는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 맞죠? 이때 고지서는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다. 그죠? 또 하나 고지서 발부할 때는 토지는 고지서 한 장. 그죠? 고지서 발부하려고 그랬더니 20만 원이 안 돼. 2,000원 미만이야. 그럴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자, 2번. 그래서 1번은 맞아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부하면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올해부터 3개월이죠. 예, 작년까지는 2개월, 올해부터는 3개월까지 분할 납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나 주택분 재산세 납부 유예가 뭐죠? 나 납부할 능력 안 되니까 뒤로 미뤄져.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못 내. 그렇게 뭐를 하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하고 요건 충족하면 납부유예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몰라도 재산세, 종부세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만 1세대 1주택자만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할 때야. 그래서 틀렸어요. 여기는 왜 틀렸느냐? 토지분 재산세는 안 돼. 그죠? 주택에 대한 것만 1세대 1주택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토지는 안 돼요. 예, 그래서 토지분 요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문은 이렇게 가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 유예를. 그죠? 예, 1세대 1주택. 예. 다음 4번. 해당 연도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하고 5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부하면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뭘로?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하지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거 3번. 재산세는 물납도 있고 분할납부도 있고 납부 유예도 있다. 다음 9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옳은 거.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 중에 있으면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또는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경우 등이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예요. 이런 경우는 그 재산을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는 누구?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종합부동산세 규정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 토지 및 2주택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200 틀렸어요. 올해 개정돼서 100분의 150을 부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누구니까? 개인. 그죠? 참고로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런데 참고로 누구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다. 법인은 상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가 나오든 다 내라. 다 내라 이거야. 혜택을 안 주겠다. 그죠? 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 세액을 결정하여 계산을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서 발부. 그죠? 틀렸네? 여러분 참고로 대한민국의 세금 고지서는 전부 다 15일이야. 15일. 이해가세요? 그래서 12월 며칠까지? 15일까지다. 다음 3번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모든 고지서는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10일이 아니라 며칠? 5일.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 수험생 10명 중에 10명이 틀릴 수 있는 지문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합산한 이렇게 나왔도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실제로. 예, 합산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서는 한 장으로 발부하는데 거기에는 주택분 종부세 얼마, 토지분 종부세 얼마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지 두 개 합쳐서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가려면 이렇게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그죠? 근데 이걸 합산하여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참고로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는 걸 원칙, 다만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끝나도 되죠? 예,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인데 신고 납부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 경우 그랬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경우 부과주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그죠? 고지서 나간 건 없었던 걸로 하나, 신고 납부니까. 그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경우 요 기한 내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도 이거는 고지서 받고 안 내는 걸로 가겠다 이거니까, 부과주의로 가겠다 이 얘기니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시험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틀려요. 여러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가겠다는 얘기야? 신고 납부로 가겠다 이거죠? 근데 부족하게 신고했죠? 그럼 성실하게 안 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해. 근데 고지서 받고 신고 아예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나 마음 바뀌었어, 나 그냥 고지서 받고 낼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만,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5번, 동고 봉양을 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구성했어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은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틀렸죠.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은 각각. 혼인의 경우는 몇 년? 5년. 동고 봉양은 10년. 그죠? 네,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다음 11번, 당해 거주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특례 적용 틀린 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수익금액 합계, 주택에 대한 총수익금액 합계 얘기는 1년 동안 임대료 받은 거, 간주 임대료 수입이 다 더해서 총수익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가서 합쳐서 과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안 가고 임대소득으로 따로 분리해서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한다 그러면 틀리는데 선택할 수 있다. 맞죠?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틀려. 분리과세한다 그렇게 단정하면 틀리지만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임의 규정. 다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14, 14% 세율이에요. 분리과세는 별도로.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안 해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사업자 등록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고, 사업자 등록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비용을 빼줘요. 필요경비.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비용을 60%를 인정해주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 5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60%로 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자, 다음, 사업자 등록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를 너무 조금 받았으니까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번하고 몇 번, 3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총 수익 금액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가든가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 그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문제로서만 요것만 참고로 요 문제만 보시고 다른 거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1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들어보셨죠? 여기 보실래요? 자, 지금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는 양도소득세 조금 내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야. 많이 내려고 하는 건 부당거래가 아니에요. 취득세에서 부당행위는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부당행위는 정해져 있어. 취득가격을 뭐 하는 거? 낮게. 그래야 취득세 조금 내니까.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두 가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필요 경비에는 취득 당시 가격 등이 있죠. 이렇게 해서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에요. 이것이 적어야 세금 조금 내죠. 이걸 줄이려면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격을 높게 했어요. 그래야 이게 조금 나오죠. 그러니까 부당행위는 두 가지야. 양도소득세에서는 매매가격을 낮추거나 취득가격을 부풀려. 그러면 이게 조금 나오죠. 근데 이제 조건에서 누구랑 했느냐 이거죠.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 거래다 이거죠. 이때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하고. 부모, 자식, 부부는 빼고 얘기하라. 왜 빼요? 부모, 자식 간에 빼면은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로 가니까 빼고, 친인척 간의 형제자매, 이런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저가, 낮은 가격, 시중 가격보다 낮게 했거나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조금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무조건 친인척 간에 거래했다고 부당거래로 보는 게 아니라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제외하고 친인척과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 토지 등 시가를 여기서 이 기억을 봐도 생각 안 나니까 여기 가라고 그랬죠. 보기를. 그러면 초과 미달. 그럼 양도소득세 조금 하려면 취득가격을 높게 해야죠.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적게, 미달하게, 부족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될 때는 취득가격이 양도가액이 있어도 세무서장은 인정하지 않고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시중가격으로 한다. 이거죠. 이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하면 법에 정해져 있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티귿 보니까 금액이네. 얼마? 3억 이상. 시가의 비율이니까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거래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죠? 3번.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양도가액을 뭐 했어요? 높게 하면, 부풀리면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건 부당거래가? 세금 많이 내는 건 부당거래가 아니라니까 홍보대사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표창장 주고. 또 아니면 취득가격을 뭐 했어요?
낮추면 이게 많이 나오죠. 이런 건 부당거래가 아니라, 부당거래는 딱 정해져 누구랑 특수 관계인, 그리고 매매 가격을 낮춰, 취득 가격을 부풀려서, 이거예요. 차액이 3억 이상 5%, 그죠? 예. 다음 1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내용이 다 틀린 거, 이것도요 많이 물어보니까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거주자가 본인의 누구 배우자나 아니면 본인의 누구 직계 존속 부모로부터 또는 본인의 직계 비속 자녀로부터, 그죠? 요 사람의 배우자나 요 사람의 부모나 요 사람의 자녀한테 뭐 받았어? 증여받았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인데 증여할 때 얼마짜리? 5억짜리를 증여받았다. 그럼 얘는 뭐 내야 돼?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죠. 근데 법은 이거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기간 줘요? 10년. 근데 10년 안에 이쯤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이것을 뭐 했다면 양도 10억에 팔았다. 양도록세 누가 내야 돼? 거주자가 팔았으니까 양도록세 내야죠. 근데 세금 계산은 얘 중심이야. 얘의 취득 가격, 얘의 취득한 날짜 중심으로 계산하라. 이게 증여재산 이월과세죠. 자,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취득 가격은 이것이 아니라 요 사람의 취득 가격 얼마? 1억. 그리고 요때 특별히 증여받은 것 납부한 증여세 있으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증여할 때까지 뭐 자본적 지출 지급한 거 있으면 특별히 넣어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는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공제해 주죠. 이때 보유기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무슨 기간? 보유기간.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하라. 그죠? 다만 여기 거주자가 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여기서 뭐를 했어요? 사망했다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누구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죠. 근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포함. 여러분, 혼인관계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얘기야? 배우자가 없는 게 혼인관계가 소멸된 거예요. 그럼 배우자가 왜 없어? 두 가지잖아. 이혼했거나,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없잖아, 법적으로. 그죠? 배우자가 또 뭐 했어요? 사망했어요. 그거 없는 거, 그게 두 가지예요. 그럼 배우자가 없는데 왜 없어요? 가출했는데요? 그래도 있는 거야. 법적으로 뭘 안 했으면. 이혼은 안 했으면 있는 거라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혼했어도 이걸 적용하는데,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특정 시설물 이용권하면 회원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면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죠. 그걸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양도. 이거 2번에서 틀렸네. 5년이 아니라 몇 년?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하는 게 증여재산 이월과세다. 그렇다면 이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 10억에서 공제하는 취득가격은 누구? 요 사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뭐 취득 당시 금액 1억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죠? 예, 맞고, 거주자가 얘가 거주자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증여세. 그리고 증여한 배우자 등이 증여할 때까지 들어간 자본적 지출. 그죠? 여기 누가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될 뭐? 증여세. 그리고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특별히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양도차익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죠?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 중심이에요.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이번에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요, 해외 자산 팔아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금 계산해야 돼. 그럼 미국에서 부동산 팔았으면 미국 법에 양도소득세 납부했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속인주의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계산하면 이중부가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건 공제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그 자산 미국이면 미국에서 양도할 때까지 양도하는 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해외 자산 파는 것도 세금 내라 우리나라 법에. 이해가세요? 예, 맞아요. 다음, 해외 자산 양도할 때 양도 차익 계산은 우리나라 거랑 똑같대. 원칙이 실거래 가격이다. 미국에서 팔았으면 미국 팔 때 그 나라의 실거래 가격 그거 가지고 계산하겠다. 다음, 미등기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70% 적용한다. 틀렸어요.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관계 없어요. 그리고 무슨 기간, 보유 기간 상관없이 6에서 몇 프로, 45%를 적용하기 때문에 틀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공제해 준다 그거죠. 그건 우리나라 것만. 해외 자산은 그런 거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틀려. 적용할 수 없다. 공제 안 해줘요. 근데 기본공제는 적용해줘요. 왜? 이거는 물건이 외국에 있으니까 물건에 공제해 주지만 기본공제는 사람한테 공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공제해 주겠다. 다음, 국외자산 양도하는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금 계산해서 세금 계산했더니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돼요. 그래서 맞고, 국내 자산 적용세율 적용한다 틀렸죠. 우리나라는 미등기는 70%, 그죠? 주택을 1년 안 됐으면 70%, 1년 쳤으면 60%, 50%, 40% 누진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적용하지 않고 해외 자산은 무조건 6에서 45%만 적용해요. 비례세율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은 내용 그러면 몇 개? 4개. 답은 3번. 여기에요. 누락된 게 2가지가 있어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외국에서 납부한 뭐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부한 거 있으면 우리나라 법에 세금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맨 뒤가 세금이 나오면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공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는데 외국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사서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환율 변동으로 생긴 이익 있죠? 그걸 우리는 환차익이라고 그래요. 환차익이 있다면 그건 빼라.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그거 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빠진 것은 외국에서 돈 주고 받은 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 화폐로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부동산 사고 팔 때 미국 달러로 주고받았으면 우리나라 화폐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아니면 우리나라 돈으로 줬으면 그냥 계산하기가 좋죠. 그걸 뭐라고 한다? 기준환율이라고 한다. 기준환율. 미국 화폐나 우리나라 화폐로 돈을 주고받았으면 평가하기가 쉬워. 그래서 기준환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부동산 사고 팔 때 돈 주고받을 때 달러도 아니고 우리나라 화폐도 아니고 엔화로 주고받았어요. 엔화로, 일본 화폐로. 그럼 그때 당시 일본 화폐하고 우리나라하고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 항상 삼각형이야. 옛날에 부동산 팔면서 돈 받았을 때 미국의 달러와 그때 당시 엔화의 비율, 그때 당시 달러와 우리나라의 화폐의 비율, 그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걸 재정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할 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국외자산, 특히 35회 시험에서는 국외자산에 나올 때가 됐어요. 최근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틀린 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면 어떡하는데? 관계없어. 여러분 올해까지는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그거 할증하지 않아요. 원래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할증을 안 하기 때문에 다 공제해줘요. 자, 그러면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파는 부동산이나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때 입주권은요 원래부터 입주권 조합원만 해당되는 거야.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 이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죠. 예? 조합원이 아닌데 조합원한테 입주권 사가지고 파는 거야. 그거 전매죠. 투기. 그건 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제외, 포함이 아니라 뭐? 제외. 그리고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은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공제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혼인하고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난 다음에 팔 때는 혜택이 없어. 그냥 주택 몇 개, 2개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 자산과 똑같아. 6에서 몇 프로? 30%. 1년에 몇 프로씩? 2%씩. 그럼 15년 보유했으니까 1년에 2%니까 몇 프로? 30% 공제. 맞죠?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많이 공제 안 해줘. 몇 년 지났으니까. 만약에 5년 안에 팔았으면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거야. 그죠? 다음 3년 보유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다. 3년이면 1년에 몇 프로씩? 2%씩. 그럼 6% 공제한다. 맞지요? 다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몇 년 거주? 5년 거주. 그리고 몇 년 보유? 10년. 이건 1세대 1주택이니까 공제를 많이 해줘. 고가주택이니까. 그럼 10년이면 4%씩 해서 40%, 5년이면 4%씩 계산해서 20%, 합치면 60% 공제받을 수 있다. 맞아요. 다음 상가부동산 10년 가지고 있었다. 2%씩 10년이면 20% 공제를 해준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예. 16번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1번 예정신고는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는 같이 계산하려고 몇 개월? 3개월이에요. 말일부터 3개월. 맞죠? 예. 다음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할 때 그 취득가격을 뭘로? 취득가격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격 또는 감정가액으로 했을 때는 세금이 너무 조금 나오니까 건물 환산 취득가격 또는 감정가액의 몇 프로? 5%를 계산해서 세금에 더해서 내라. 가산세와 같이 더해서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죠. 그럼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건물 지어놓고 5년 지난 다음에 팔아라. 그러면 5% 할증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안에서 무신고 가산세 붙은 거 있죠? 100분의 얼마? 50을 감면 깎아준다. 맞죠? 요거 지문 잘 보세요. 다시 3번은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됐죠? 그리고 내년에 뭐 안 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내년에 뭐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50% 깎아주겠다. 가산세 붙은 거 맞아요. 다음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있어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맞죠? 5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아서 감해주거나 면제받기 때문에 세금의 변동이 생겼네. 그러면 다른 것도 사고 파는 거 없어도 뭐는 하라? 확정신고는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 5번. 5번 집어는 많이 안 해봤어도 1, 2, 3, 4 요거는 다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16번까지 점검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17번서부터 들어갑니다.